일흔 번째네요. 71번째 RR 랩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해가지고 좀 쑥스럽네요. 오늘 할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레이스 커맨드 라인하고 레이크 태스크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레이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게 거의 뭐 커맨드 라인에서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몇 가지 쭉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을 첫 섹션에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요약을 하면 첫째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사용하는 명령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즈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바깥쪽에서의 필요한 작업들을 루비 랭귀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태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레이크 태스크. 레이크는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리눅스에서 메이크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루비 없죠. 루비 메이커 해서 R 하고 메이커, 루비 메이커에서 레이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크 태스크를 어떤 디폴트 레이크 태스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직접 자기가 커스텀 태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커맨드 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 이 레이크에 반해서 이제 레이즈 러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레이크 태스크하고 레이즈 러너는 차이점이, 레이즈 러너는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즈 프로젝트 내에 흔히 리브 디렉터리, LIB, 리브 디렉터리에다가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또는 메소드를 정의해가지고 그거를 레이스 러너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레이스 어플리케이션 내의 작업들을 바깥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러는 실제로 쓰고 계시나요? 나도 베이크로 만들었어요. 레이크 만들었어요. 전 토를 만들었어요. 네? 전 토를 만들었어요. 토로 써요? 토가 또 기능이 또 다양하고 뭐 좋다는 말도 하고 뭐 그러던데. 예. 근데 뭐 레이크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그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러너가 어떤 것인가를 쭉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너는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그 환경을 다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레이크 태스크는 레이즈 바깥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바깥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루비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거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레이크 태스크나 그 다음에 레이즈 러너를 우리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서버에서 대개 리눅스 서버에 있는 크론이라는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어떤 태스크를 정기적으로 실행을 하라.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뉴스레터 메일을 날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론인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창호님 통해서도 클록워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클록워크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클록워크는 제가 아직 리뷰를 못 해봤고, 크론을 가지고 이러한 그 작업들을 크론 스케줄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일괄 작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크론 탭이라는 파일에다가 스케줄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작성하는 그 규칙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레이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whenever라는 그런 잼이 또 있습니다. 그 whenever 잼을 이용하면은 크론 탭 파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명령들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죠, 지금. 레이즈 명령들, 레이즈 서버, 뭐 레이즈 컨솔, 레이즈 뭐 DB 컨솔 있죠. 그다음 레이크 태스크, 디폴트 레이크 태스크 많이 있죠. 이제 곧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 번들 인스톨 하기 위해서 쓰는 번들 명령, 이런 거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이크는 루비 메이커다. 루비 메이커 프로그램으로서 돼 있는데 그 확정자가 .lake로 끝납니다. .lake 파일 안에다가 루비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태스크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때는 lake 다음에 대시 태스크 s 붙여서 하면은 어떤 태스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텀 태스크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태스크를 만들면은 이 명령에 의해서 또 리스트업을 목록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를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랬고요. 대개 이제 lib 디렉토리에 tasks라는 서브 디렉토리 안에다가 .lake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태스크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알아보겠지만은 태스크를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태스크라는 메소드 이름을 쓰고 거기다 태스크 이름을 심볼 형태로 기술해주고, 그 다음 더 블록 안에다가 수행할 작업들을 루비 코드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의 그 태스크들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이름이 뒤에 오면서 그 사이에 콜론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레이크, 아까는 대시 태스크스라고 했지만 이걸 약자로 줄여서는 그냥 대시 라지 t를 쓰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때 위에 정의했던 레이크 태스크가 보여져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에 디스크립션, 요 설명, 요 디스크립션은 태스크에 대한 조금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주는 건데, 요거를 기술하지 않으면은 레이크 T 테스트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V 옵션을 주면 됩니다. V 옵션 대시 스몰 v, 라지 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디스크립션이 없는 태스크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건 한 가지 그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V 옵션 한번 써보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이따 제가 다 실제로 데모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또 정의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펜던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A, B가 있다. 그런데 이제 B 태스크는 항상 A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B 태스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태스크 심볼 이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rlab-2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요 그리팅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화살표 표시, 요거를 이제 디펜던시
표시를 하는 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 될 때는 배열 형태로 지정해 줍니다. 배열 안에다가 심볼 형태의 태스크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이제 태스크에도 인수를 넘겨주겠습니다. 파라미터로 해서 넘겨줄 수 있는데 어떤 포맷을 가지냐면은 요 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태스크 이름에다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브래킷 바로 안에다가 심볼 형태로 인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다가 블록 형태로 태스크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대개 맨 처음에 오는 거는 태스크, 두 번째 오는 거는 인수들의 배열, 아니면 해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넘어온 인수를 받느냐 하면은, 키로, 이 인수로 넘어온 심볼 이름을 알그스 배열에다가 키로 지정해주면 넘겨온 인수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디펜던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툴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그리팅을 먼저 호출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툴을 실행하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태스크를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같은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all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전부를 다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 작성하기, 제가 한번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알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해 놨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글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정리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 작성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러너,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스 태스크하고 차이는 레이스의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레이스 러너. 자, 여기 영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레이스의 그 컨텍스트에서 루비 코드를 실행한다. 제가 이제 이따가 러너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텐데 거기서 썼던 그 메소드는 파일 유틸스의 cp 카피하는 명령 메소드를 쓸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로 developer SQLite 3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를 1분마다 자동으로 복제하는 그런 크론 작업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레일스 러너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런 스케줄러, 크론을 스케줄러 생각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러너를 스케줄러에 등록해가지고 다시 말해 크론에 등록해가지고 정규적인 시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Developer SQL3 데이터베이스를 1분마다 계속 복사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론에는 크론 탭이라는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크론 탭 -l이라고 치면은 크론 탭에 정의되어 있는 스케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론 탭에 있는 내용을 편집하려면은 -e라고 치면은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크론 탭 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 그 잼이 바로 whenever 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whenever 잼을 설치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에서 whenever rise 한 칸 띄고 도트 치고 엔터 치면은 config slash schedule.rb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 schedule.rb 파일에다가 어떤 설정들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그 whenever 명령이 있습니다. whenever this is update cron tab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cron tab 파일에다가 그 설정된 내용이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whenever 잼을 이용해서 cron tab 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론이 깔린 상태에서 리눅스에 그러니까 크론 크론 탭에 그 텍스트만 만들어주는 거지 제 자체가 크론을 실행하거나 뭐 이런 건 그러니까 크론 데몬이 리눅스의 디폴트를 깔리나요? 디폴트인가요 그게? 네, 디폴트 데몬이 있어요. 크론 리눅스에. 크론의 페이지부터 쓰시잖아요 텍스트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서버 갑자기 날아가면 크론을 누가 기억 안 해놓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 크론을 소스 코드로 이렇게 관리할 수 그러면 있다는 이제 저기 제 웨네버가 그러면 크론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니야. 아니 그 whenever 저거 하면 크론 텍스트가 나와요. 그 별표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를 뭐 실행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텍스트 그 크론 탭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크론 탭에다가 그냥 이대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저도 처음 헷갈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schedule.rb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every 1분 해서 두 블록 안에다가 러너 실행하는 게 러너라는 그 태스크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whenever 잼에서 정의한 건데 하여튼 러너 한 다음에 cron 뭐 태스크 러너 카피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게 아까 말했습니다. raise runner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그 raise runner를 이제 실행하라 이거죠. 1분마다. 그 위에 설정은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디벨롭먼트냐, 뭐 프로덕션이냐. 그다음에 희한하게 또 이제 이건 제가 추구한 부분인데 번들러 패스를 얘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에러가 나서 제가 이제 RB를 쓰기 때문에 번들러 그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잡 러너에서 여기다 추가를 해줬습니다. 번들러 패스. 아까 말하신 대로 쓰면 저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어디서? 아까 말한 대로 카피스트라는 알벤이 설치해버리면 저기 설치가 안 되니까 그 앱의 이름에 릴리즈에 그런 식으로 저것도 그거에 맞춰서 근데 그 부분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난 이건 로컬에서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한번 해보고 한번 나중에 문제점을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 대시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 대시 타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러너도 있고 그다음에 뭐더라 몇 가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또 set output 해서 그 결과를 로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 파일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러너가 실행되면서 에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실행 결과를 로그로 볼 수가 있도록 되겠죠. 이것도 이따가 다 같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whenever 제목으로 크론 편리하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블록에다 글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이론적인 거는 간단히 보고요. 실제로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